자, 이제 하던 거 멈추시고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22일차 수업을 또 진행을 할 거예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얘까지 이거 좀 파악해보고 종료가 됐었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지금 도커 run 했으면은 이미지를 실행시키려고 명령어를 쳐준 거죠. 그리고 이거는 그냥 이 명령어를 한 줄로 쭉 입력하기 힘드니까 밑으로 좀 잘 보이게 가독성이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었고요. 줄을 바꿀 때. 그 다음 name, 이 옵션 값을 주게 되면 우리가 이미지를 실행해서 만들어지는 컨테이너의 이름을 우리가 지정해 줄 수 있는 거였죠. 이 name이라고 하는 옵션을 주지 않게 되면은 랜덤으로 아무 이름이나 갖다 줄 거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불편해요. 왜냐면 우리가 그 이름이 뭔지 외우고 있어야만 컨테이너들을 파악할 수 있는 거니까 보통 이렇게 이름을 다 지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야 관리하기가 용이하고요. 자, 그 다음 D, 얘는 뭐였죠? 디테치라 그래서 백그라운드에 유지를 시키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그냥 이제 백그라운드에 유지시킨다 라고만 말씀을 드렸었는데 얘가 이렇게 들어가 있지 않으면요, 이 이미지가 실행된 컨테이너가 프로세스에서 사라져 버릴 수도 있어요. 그 프로세스에 계속 남겨놓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살아있길 바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써주는 옵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 리스타트, 이 옵션은 서버가 껐다 켜지더라도 혹은 컴퓨터가 껐다 켜지더라도 알아서 항상 다시 켜지게끔 해주는 세팅이었어요. 그리고 이 2라고 하는 옵션은 환경 변수였죠. 환경 변수는 이제 운영체제 따라서 공유하는 변수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계정 비밀번호를 우리가 적어주기 위해서 만들어준 거였고요. 이 P는 포트 포워딩이었죠. 그래서 외부 3306을 내부에 있는 3306으로 보내주겠다, 넘겨주겠다 라고 하는 포트 포워딩 역할을 하는 거였고, 이 V 같은 경우가 이제 볼륨 설정이었는데, 이 볼륨은 우리가 마운트 볼륨이라고 하는 세 가지를 배웠어요. 익명, 네임드, 마운트. 그 중에 우리는 항상 마운트를 거의 쓰게 될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만들어 놨었죠. 그래서 이 마운트 볼륨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컨테이너 내부에 있는 폴더랑 외부에 있는 폴더를 동기화를 시켜버림으로써 우리가 매번 이쪽으로 들어가서 설정 파일을 건드리지 않고 얘네들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고 저장을 해놓으면 얘네들이 알아서 바뀐다. 가장 큰 이점이었죠. 그리고 얘는 이제 이미지 이름이 됐었고요. 그 다음 얘를 실행한 적이 없었는데 실행을 한번 해보죠. 복사해놓고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지금 제 메모장에 있는 건 수업 페이지에 있는 거 그대로 저도 복사해서 가져온 거니까 똑같이 하시면 되고, 엔터를 한번 쳐줄게요. 그럼 이런 거 없으니까 일단 찾아보겠죠? 찾아보고 없으면 알아서 설치를 해줄 겁니다. 3306이 이미 사용되고 있다라고 뭐라고 하네요. 잠시만요. 왜 쓰고 있는 거야? 이거를 그러면 잠깐만요. 다시 복사하고 붙여넣기 했을 때 얘를 좀 바꿔주죠. 외부에서 넘어갈 때 3306, 이거 우리 안 바꿨나? 잠시만요. 여기서 네트워크 없는데? 왜 열려있는 거지? 그냥 얘를 바꿔주겠습니다. 일단은 7로 다시 복사해서 그냥 들어가. 컨트롤 C로 나간 다음에 3307로 다시 해줄게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거 그 수업 페이지에 있는 제거하는 거 있죠. 그걸로 지우고 다시 하겠습니다. 모든 이미지 삭제 플러스 모든 컨테이너 삭제. 얘네 두 개 해주고 나서 다시 이 명령을 해줄게요. 이렇게. 자, 그럼 이 과정에서 어쨌든 마운트 볼륨을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 호스트
CentOS가 설치되어 있는 리눅스 안에 이 도커 프로젝트스 마리아DB 1 폴더라는 게 생겼을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미지랑 컨테이너만 지우고 얘 다시 했죠. 그러면은 없을 때에는 만들어 줄 거고요, 있으면 있는 거 그냥 연결시켜 줄 겁니다. 자, 일단은 이제 에러가 없이 잘 된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얘네 확인해 보려면 PS 같은 거 한번 보고 마리아DB 1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 확인해 주고요. 그 다음에 도커 이미지스 이런 걸로도 우리가 설치한 이미지가 제대로 설치가 됐는지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도커 안에 컨테이너 마리아DB라고 하는 이미지를 설치를 했고, 그걸 실행시켜서 마리아DB 1이라고 하는 컨테이너를 우리가 만들어 놨어요. 자, 그럼 이 컨테이너 안에 있는 MySQL 마리아DB로 접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우리가 현재 우리한테는 이게 CentOS 환경에도 마리아DB가 있어요. 그 마리아DB로 들어갈 때 우리가 어떻게 했죠? MySQL U root P 이거 했었죠. 이거 치고 들어가서 비밀번호 입력해주면 접속하는 거 해봤었죠. 자, 근데 저는 얘를 꺼버릴 거예요. 이거 저번 시간에 혹시 껐었나요 우리? 그쵸? 한번 확인해볼까요? system ctl status mysql 또 틀린 것 같다. 다시 돌고 있죠? 그러면 꺼줘야 돼요. sudo stop. 뭐 이름은 MySQL이나 MariaDB나 어차피 얘가 인식을 해줄 거기 때문에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stop 했고 상태 한번 본 다음에 일단 액티브 사라졌죠? 그리고 아예 disable까지 걸어 버릴게요. disable까지 걸어주게 되면은 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버추얼박스를 껐다 키고 이 머신을 아예 머신의 원본인 이거 얘를 껐다 켤 때마다 알아서 켜지지 않고 안 켜지겠죠? 항상 비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 아까 다시 이거 들어가려고 하면 비밀번호 입력하라고 해서 하면 안 붙죠? 들어갈 수 없죠? 이게 당연히 맞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미 접근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던 MySQL, CentOS 안에 있는 MySQL을 아예 종료시켜 버렸어요. 당연히 DB 서버가 안 켜져 있으니까 DB 클라이언트를 통해 접속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당연한 상태입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컨테이너 안에 있는 DB에 접속을 할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기본 로컬과 기본 3306 포트를 사용했기 때문에 얘를 생략을 했었는데 이제 이걸 한번 써볼게요. 지금 포트 포워딩을 3307로 뚫어놨단 말이에요, 컨테이너를. 그쵸? 그래서 이제 생략할 수 없고 입력을 해줘야 되는 건데 자, 이렇게 들어간다고 해볼게요. 그럼 로컬에 있는 3307로 연결하겠다 하는 거죠. 그럼 지금 로컬은 이 푸티가 연결되어 있는 이 컴퓨터일 거죠. 호스트 CentOS가 설치되어 있는 이 환경 이 환경에 3307 포트로 들어가겠대요. 그럼 우리가 포트 포워딩 해놨으니까 어디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컨테이너 도커 안에 컨테이너로 실행되고 있는 마리아DB를 연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적어준 건데, 자, 안 되죠. 이건 왜 안 될까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저번 주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던 유닉스 소켓과 TCP 방식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게 CentOS 환경이라고 했을 때 이제 MySQL 클라이언트, 지금 우리가 접속하려는 건 얘니까
MySQL 클라이언트가 있고 MySQL 서버가 있어요. 근데 컨테이너 안에도 이렇게 돌고 있죠. 그러니까 도커 환경 안에 하나의 컨테이너 MySQL 서버가 돌고 있고, 얘가 원래 있었어요. 근데 이 그림 말고 이거부터 하나 보여줘야겠다. 이게 먼저가 낫겠네요. 뭐냐면, 이게 우리 CentOS라고 했을 때 이 안에는 뭐 엔진엑스도 있었고 QFTP도 있었고 MySQL 서버도 있었고 MySQL 클라이언트도 있었어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많죠. 그리고 뭐 도커도 우리가 갖고 있는 상태고요. 자, 그 중에서 이 MySQL 서버를 이걸로 한번 칠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놨을 때 우리가 이 CentOS 안에서 이 MySQL로 접근할 때 어떻게 접근하고 있었죠? 예를 들어 우리 퓨어 FTPD, 얘가 퓨어라고 했을 때, 얘가 퓨어 FTPD였다 라고 하면 이 친구가 MySQL에 연결되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사용하고 있었죠? 우리는 소켓 방식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근데 소켓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저번주에 처음 배운 거니까 일단 그거를 잠깐 내려놓고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얘가 지금 이 같은 환경 속에 있는 MySQL에 접속을 할 때 우리가 처음에 했던 방식이 포트 포워딩이었어요. 그래서 3306 이 포트가 얘가 이쪽으로 접근을 하려고 하면 얘가 여기로 연결을 시켜줬단 말이에요. 내부에 있는 3306으로 이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얘를 지웠어요. 이렇게 얘를 더 이상 작동하지 못하게 막았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도커 안에다가 이 MySQL이라고 하는 마리아DB라고 하는 애를 설치해 놨잖아요. 물론 지금 얘가 3307로 뚫려 있기는 해요. 중복됐다고 해서 뭐라고 해가지고 3307로 하나 밑에다 뚫어 놨는데, 자, 기존에 얘가 이쪽으로 3306으로 들어왔을 때 여기로 연결이 되고 있었어요. 근데 얘가 지금 만약에 3307이 아니라 3306으로 뚫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얘가 사라진 이 시점에 얘는 3306으로 요청을 보냈을 텐데 얘가 여기로 원래 같으면 들어올 수 있겠죠. 지금 어차피 얘는 여기로 직접 가는 것도 아니고 여기로 직접 가는 것도 아닌 포트를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 자신이 바라볼 수 있는 포트 바라봤을 때 연결해주는 건 이 포워딩의 역할이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3307로 뚫려 있기는 해도 만약에 이렇다라고 가정을 하면 들어와줘야 되는데 못 들어와요. 그쵸? 안 되고 있어요. 우리가 3307로도 해봤는데 안 되고 있죠? 이거 안 됩니다. 자, 다시 여기로 올게요. 이게 우리 센트 호스트죠? 그리고 여기가 도커 환경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CentOS에도 MySQL이 있었고 도커에도 MySQL이 있어요. 컨테이너가 돌고 있는데, 자, 이게 또 퓨어 FTP라고 했을 때 얘가 어떻게 여기 3306 포트를 바라보고, 이거는 06이라고 하죠. 06 포트를 바라봤을 때 이렇게 접속할 수 있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었다고요? TCP죠. 제가 저번주에 말씀드렸던 TCP 방식이에요. 이게 그러면 얘가 이 퓨어 FTPD가 똑같이 TCP 방식으로 통신을 할 거면 도커 안에 있는 3306을 바라봐야 되고요. 그리고 얘가 여기로 연결을 시켜줘야 돼요. 자, 이게 TCP입니다. 지금 우리 환경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가 07이겠죠? 이렇게 연결이 돼야 돼요. 근데 안 되죠. 지금 퓨어 FTPD로 예시를 들었지만 이게 MySQL 클라이언트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돼야 되는데 안 되고 있어요. 그쵸? 이 이유는 지금 우리가 TCP 방식으로 통신을 하고 있지 않아서 그래요. 이 방식으로 통신을 하고 있으면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방식으로 통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슨 방식으로 하고 있다? 유닉스 소켓 방식으로 통신을 하고 있다. 근데 유닉스 소켓 방식은 지금 빨간색으로 색깔을 이루어보죠. 얘가 만약에 MySQL에 들어가려고 할 때 이렇게 포트를 사용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냥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유닉스 소켓 방식으로 적용이 되어 있으니까 이게 안 된다 했으니, 그러면 우리가 소켓 방식 쓰니까 여기서 얘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이렇게 가야 돼요. 이걸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걸 하려면 설정을 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이거
도커 들어오기 전에 MySQL 설치하고 막 FTPD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소켓에 대한 설정을 다 했었어요. 그런 비슷한 것들을 좀 해줘야 됩니다. 네, 그 설정을 하기 전에 일단은 내부에 실행시켜놨던 컨테이너, 우리가 지금 호스트에서 컨테이너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뭐라고 한 건데, 우리가 도커 안에 있는 컨테이너에서 직접 들어가려고 했다고 생각을 해보면 안 될 이유가 없어야죠. 그건 한번 테스트를 먼저 해보고 갈게요. 지금 실행 중인 컨테이너에 접근하는 방식, EXEC IT, 그 다음에 마리아 DB 1, 그리고 이 안에서 MySQL, 이 안에서 MySQL, 얘는 뭐죠? 이거는 클라이언트예요. 클라이언트, 우리가 내부에서 접속 테스트를 하는 클라이언트, 여기로 할 건데 U, 루트, P, 이건 내부에 있는 3306에 직접 접근하는 거죠. 누가? 도커가. 도커니까 도커 컨테이너한테 제약 없이 접근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지금 현재 비밀번호 설정한 적 없죠? 그냥 들어가면 안되네. 다시. 우리 비밀번호 설정해놨죠. 참, 환경문서로. 이거 루트 패스워드 설정해놨잖아요. 그래서 이거 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보면 마리아DB 하고 떴죠? 이거는 지금 어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얘는 컨테이너 안에 있는 마리아DB에 접속을 한 겁니다. 데이터베이스를 까보면 우리 맨 처음에 MySQL 처음 설치했을 때 기본으로 제공되고 있던 테이블들 4개 밖에 없죠. 우리가 원래 기존에 CentOS 환경에다 설치했던 MySQL은 데이터베이스가 많았어요. 왜? 사이트 1도 만들어놨고 2도 만들어놨고 3도 만들어놨었어요. 그리고 FTPD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도 만들어놨었고요. 거기에다 계정 추가해서 계정 관리도 다 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얘는 없죠. 그런 거. 왜 없어요? 얘는 도커 컨테이너, 도커 안에 우리가 방금 전에 실행시켜서 만들어진 그 데이터베이스니까 없는 겁니다. 자, 이러면은 도커 컨테이너 안에, 컨테이너로 돌고 있는 MySQL 서버에 누가 접근한 거예요? 호스트가 접근한 거예요? 도커가 접근한 거예요? 현재 도커가 접근한 거죠. 우리가 docker exec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들어왔으니까. 자, 그럼 여기서 막 이것저것 만들어 볼 수 있어요. 자, 뭘 만들어 볼 거냐면, 아니다, 여기서 바로 만들지 말고요. 설정부터 하죠. 일단 이렇게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거, 여기까지 들어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부에서 MySQL은 잘 돌고 있는 거예요, 컨테이너로서. 근데 다만 우리가 호스트 환경, 지금 코리아 IT라고 하는 이 호스트 환경에서 접근할 수 있는 방식이 당장은 없다. 그걸 위해 우리가 설정을 좀 해줘야 된다 라는 상황인 건데, 자, 설정하는 거는 지금 열어 드릴 거예요. 뭐야 이거. MySQL 클라이언트 설정을 좀 해줄 겁니다. 자, 이게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분리시켜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코리아 IT, CentOS 환경에서 컨테이너, 마리아DB 1이라고 하는 컨테이너에 접근하려고 했더니 문제가 있었죠. 안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도커로 컨테이너에 직접 접근을 해서 MySQL을 클라이언트를 사용해서 들어가 보니 그때는 또 접속이 잘 되죠. 그럼 컨테이너는 잘 돌고 있다라는 거고, 우리가 호스트 환경에서 얘를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 건데, 자, 그러면 어떤 설정을 건드려야 돼요?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1번과 2번이 있는데, 센트 안에 존재하는 MySQL, CentOS 안에 존재하는 MySQL 클라이언트죠. 접속할 수 있는 접속기예요. 그리고 도커 안에 존재하는 MySQL, 얘도 클라이언트죠. 마리아DB를 설치하면 이제 서버랑 클라이언트랑 같이 설치를 하는 거고, 둘 다 있는 건데,
방금 도커로 여기를 통해 이 접속기를 통해서 도커 내부에 있는 컨테이너를 접속을 해보니 잘 됐었고, 지금 호스트에서는 안 됐었고, 그러면 이 접속을 하게 허용시켜 줄 거예요. 자, 그럼 누구한테 설정을 해줘야 돼요? 얘를 해줘야 될까요? 이쪽을 해줘야 돼요. 왜냐면 이 MySQL 클라이언트가 지금 설정이 CentOS 안에 있는 MySQL 서버를 보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로 못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얘를 건드려야 됩니다. 자, 좀 헷갈린 개념이긴 한데 천천히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사실 별거 아니에요. 우리가 호스트 환경에서 접속기로 컨테이너를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호스트 환경에 있는 접속기의 설정을 건드려야 컨테이너로 갈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페이지에 올려놨어요. 여기로 갈 겁니다. 내로 복사해서 들어온 거죠. 자, 이 설정 우리가 옛날에 MySQL 설치하고 설정했었던 애죠. 익숙하죠. 자, 이 친구한테 서켓 설정을 열어줄 거예요. 자, 여기 보이는 게 이만큼 복사하시고요. 지금 이만큼 복사를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끼워넣기 모드로 온 다음에 여기 MySQL 밑에 지금 현재 디폴트 캐릭터 셋이라고 해서 UTF-8, MB4가 들어가 있는데 그 밑에다가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저장하고 나갈 겁니다. 위에 거야? 이거는 인코딩 세팅이라서 이거랑은 다른 개념이에요. 지금 소켓을 기본으로 소켓을 바라보게 되어 있는데 그거를 너 이제 더 이상 거기 쳐다보지 말고 여기 쳐다봐 라고 우리가 강제로 틀어주는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잘 보세요. 도커의 프로젝트스의 MariaDB 1에 run mysql d 라는 폴더 안에 mysql d.sock죠. 자, 근데 이 폴더 어떤 폴더예요? 이거잖아요. 마운트 볼륨으로 연결해 놨다. 그럼 이 폴더를 바라봐라 라고 하면 결국 누구 바라본다는 거예요? 얘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컨테이너 안에 있는, 같이 동기화되어 있는 애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 폴더 안에 있는 설정 이거잖아요. 이 안에 소켓이라는 파일, 얘는 어디 있는 애다 결국? 실제 컨테이너 안에 run 안에 mysql d 라고 하는 폴더 안에 들어있던 mysql d.sock라는 폴더 파일을 우리가 얘를 연결해 줌으로써 여기서 볼 거다 라고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장하고 나가 보겠습니다. 그럼 호스트에 있는 MySQL 접속기에 소켓 설정을 해놨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그림판 여기서 지금 이게 가능하게끔 뚫어준 거겠죠. 이걸 뚫어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바로 접속기로 U, 노트, P 보면 되는데, 자, 이렇게 하면 안 될 거예요. 되네? 아, 소켓이니까? 아, 오케이. 제가 안 될 거예요 라고 했던 이유는 우리 아까 그 3306 사용 중이라서 얘를 3307로 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생각을 한 건데 소켓이니까 포트 상관없이 접속이 됐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여기서 바라보고 여기서 호스트 환경에서 MySQL 접속기를 통해 들어갔던 이 MariaDB 서버는 어디 있는 서버다? 도커 컨테이너로 돌고 있는 MariaDB 서버다. 그걸 우리가 보려면 데이터베이시스 해서 보면, 아이고, 다시 show 데이터베이시스, 아이, 계속 오타가 나네요. 좀 전에 확인했던 컨테이너 내부로 들어가서 확인했던 데이터베이스 4개 밖에 존재하지 않는 거죠. 자, 근데 애초에 이걸 확인해 볼 필요도 없었던 이유는 우리 지금 CentOS에서는 더 이상 MySQL 서버가 돌아가고 있지 않아요. 근데 이 접속기로 그냥 로컬로 접속을 했는데 접속이 됐다? 당연히
지금 현재 CentOS에 있는 MySQL은 아니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일단 여기로 들어가서 자, 현재 도커 컨테이너로 돌고 있는 MySQL 서버에는 계정 같은 게 없겠죠. 그냥 루트밖에 없잖아요. 우리 이거 이제 막 설치했고 뭔가 추가로 계정 만들거나 한 적 없어요. 그럼 우리 계정 같은 거 만들어줘야 되죠. 그 계정 만드는 거 수업 페이지에 다 있죠. 위에 가보면 옛날에 했던 거 우리 코리아 IT 계정이라는 것도 하나 만들었었고 사이트 123 계정도 만들고 퓨어 FTPD 계정도 만들고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걸 찾아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디 있지? 그랜트 맨 위에 있는 것부터. 자, 얘가 우리가 직접 사용할 마스터 계정 복사 하나 한 다음에 여기다가 붙여넣기. 잘 들어오지? 엔터 한번 쳐주고요. 이러면 코리아 IT 계정 하나 만들어졌겠죠? 그리고 또 퓨어 FTPD 계정도 하나 만들어주고, 그리고 또 이것도 한번 해줄까요? 이거 한 번에 해도 될 텐데 됐네요. 마지막 것만 한번 엔터 쳐주면 되고, 그리고 테이블 이거 왜 만들었던 거예요? 이거 퓨어 FTPD 계정 관리를 MySQL이 하기 위해서 테이블 만들어줬던 거죠. 데이터베이스도 방금 여기서 만든 거고. 자, 이거 복사에다가 붙여넣기. 여기까지 지금 계정 퓨어 FTPD 계정까지 만드시고 나서 이거 해주고 꼭 이거 먼저 하시고 나서 테이블 만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 이상한 데이터베이스 가가지고 이거 유저스라는 테이블을 만들려고 할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할 거니까 얘를 먼저 하시고 저는 엔터를 치겠습니다. 얘도 됐다고 하고 이 안에 데이터도 넣어줄까요? 이거 인설트. 자, 엔터 쳐주면 얘까지 잘 됩니다. 자, 이것까지 하시고 나면 이렇게 봤을 때 데이터가 나오면 돼요. 지금 이거 보는 거는 그냥 조회하는 건데, 자,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하나씩 지금 이거 우리 그 CentOS에다가 MySQL 설치하고 나서 계정 만들고 데이터베이스 만들고 했던 거 똑같이 한 거예요. 근데 지금 환경이 다만 도커 안에 있는 실행되고 있는 마리아 DB1이라고 하는 컨테이너 안에 이 컨테이너 DB 서버에다가 코리아 IT 계정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퓨어 FTPD 계정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생성한 거고, 그 다음에 사용하겠다 유즈까지 해준 거고, 그리고 나서 유저스라는 테이블 그리고 나서 이거 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다 해봤던 거를 그냥 이제 환경이 바뀌었으니까 그 환경 안에다가 적용시킨 것 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걸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그냥 얘를 썼을 뿐입니다. 그 전엔 누굴 썼어요? 이 친구를 썼었죠. SQL 요구라고 하는. 근데 그냥 여기다가 바로 해버린 것 뿐이에요. 어차피 여기서도 다 가능한 거였는데 우리가 좀 힘들었기 때문에 처음 배우는 상황에서 UI도 없고 명령어도 잘 모르고 그 결과를 본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래서 좀 육안으로 보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저걸 썼던 건데 여기다 그냥 만든 것 뿐이에요. 간단한 거니까. 데이터 추가하는 것까지. 자,
그러면 사이트 1, 사이트 2, 사이트 3이라고 하는 계정들을 우리가 만들어 놨으니까 이 계정으로 한번 이거 해볼까요? FTP 접속 테스트 FTP 127.0.0.1 들어가려고 할 때 네임은 사이트 1, 비밀번호는 코리아 12313 들어가려고 하면 얘는 안 돼요. 뭐라고 하죠? 이거 내부 FTP 접속해보는 거였잖아요. 우리가 원래 같으면 이 계정까지 만들어내면은 여기서 접속이 가능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접속이 안 되고 있어요. 이거 왜 안 될까요? 퓨어 FTP는 지금 현재 CentOS 환경에는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도커 들어오기 전에 최종적으로 FTP 접속 가능한 것까지 만들어 놓고 나서 도커를 시작했기 때문에 다 있어요. 그 반증으로 여기 FTP로 변한 건 보이시죠? 그러니까 접속기도 있는 거고 이제 가능해요. 퓨어 FTPD도 있어요. 근데 안 되죠, 접속이. 계정 분명히 만들어 놨는데. 이건 왜 안 될까요? 자, 기존의 퓨어 FTPD는 누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CentOS 환경에 있는 퓨어 FTPD라고 하는 애는, 기존에 있던 애는 누구를 바라보고 있었냐? CentOS 안에 있는 MySQL, MariaDB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MariaDB가 그 자체가 바뀌었죠. CentOS에 더 이상 없죠. 있는데 안 돌고 있잖아요. 그럼 얘를 바라볼 수 없어요. 그럼 얘를 누굴 바라보게 바꿔야 돼요? 그쵸? 컨테이너로 돌고 있는 MariaDB 1이라고 하는 컨테이너를 바라볼 수 있게 우리가 변경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럼 여기서 또 누구 설정을 건드려줘야 될까요? 아쉬운 놈은 항상 누구다? 그쵸? 연동이라고 했을 때 아쉬운 애는 항상 접속하려는 애, 일을 맡겨야 되는 애, 걔가 아쉬운 애다. 그럼 지금 우리가 퓨어 FTPD 설정을 바꿔줘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수업 페이지에 하나 올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 설정도 여러분들 들어가서 보시면 이거 그때 그거네 하는 느낌이 오실 겁니다. 여기로 들어와 볼 겁니다. 여기서는 EXIT로 나오시면 되고, 여기 퓨어 FTPD 안에 있는 퓨어 FTPD mysql.conf 이 안으로 들어오시면 이거 어디서 봤었죠? 이거 기억나시나요? 소켓부터 유저, 패스워드, 데이터베이스 이런 거 설정했었잖아요. 그쵸? 그 파일이에요. 그 파일인데 우리가 어딜 건드려야 되겠어요? 이거 너무 쉽죠? 그쵸? 우리 지금 소켓 방식으로 통신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바라보고 있는 소켓이 어디 소켓이다? 이거 CentOS 환경 안에 있는 MySQL 소켓이다. 근데 걔는 죽었잖아요, 이미. 거기는 바라볼 수 없게끔 됐으니까 여기 부분에 설정을 바꿔줘야 되는데 그 내용은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전체 복사를 하셔도 돼요. 하셔도 되고, 이 뒤에 슬래시부터 하셔도 되는데, 어쨌든 복사를 해주고 일로 와서 띄워넣기 모드 들어간 다음에 얘를 지워줘야겠죠? 그리고 붙여넣기. 자, 근데 여기 있는 이 경로 도커 프로젝트스 마리아DB 1 run MySQL D 이 경로 어떤 경로? 볼륨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로. 그쵸? 그러니까 결국 컨테이너 안에 있는 폴더로 우리가 직접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컨테이너 안에 있는 폴더에 바로 직접적으로 논스톱으로 딱 꽂히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폴더를 호스트에 있는 폴더랑 동기화를 시켜 놓고 그 호스트에 있는 폴더로 우리가 접근을 하면 결국 그게 어디로 접근한 거랑 똑같다? 컨테이너 내부로 접근한 거랑 똑같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볼륨, 마운트 볼륨이라는 게 필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 붙여넣기 하시다가 만약에 실수로 좀 애매하게 됐다, 어이구, 여기 막 띄어쓰기 애매하게 됐다, 그럼 원탭 항상 잘 지켜주시고요. 저장하고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퓨어 FTPD라고 하는 애가 이 컨테이너 MariaDB 1이라고 하는 컨테이너에 접근할 수 있게끔 됐겠죠?
한번 FTP 테스트를 해볼까요? 여기로 들어가서 사이트 1 여기에 아직도 안되네. 그렇죠. 아우 똑똑하십니다. 설정을 바꿨으니까 리스타트를 한번 해줘야겠죠? 또 시스템 ctl 리스타트 퓨어 ftpd 그리고 나서 다시 사이트 1에 이제 잘 되죠. 아 제가 여기다가 이걸 써놓고 안 했군요. 자 이렇게 FTP 접속하는 것까지 완료가 됐어요. 그럼 이제 지금 우리가 그 FTP라고 하면서 127.0.0.1 적어준 이 FTP 접속기는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CentOS가 갖고 있는 거죠. CentOS가 갖고 있는 이 FTP 접속기를 사용해서 로컬로 들어갔는데 얘가 지금 접속된 건 누구예요? 그쵸? 컨테이너로 돌고 있는 MySQL 서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MySQL 서버가 아니라 MySQL 서버에서 계정 관리할 수 있게끔 위임을 다 시켜놨기 때문에 그 MySQL 서버 안에 MySQL 안에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가능하게끔 만들어 준 거라 이제 그 계정들을 사용할 수 있게끔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쉬는 시간을 좀 가져볼게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버추얼박스를 통해서 이걸 복원하고 다시 만약에 처음부터 한다 라고 했을 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게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여러분들 그냥 이거 CentOS에서 치는 거거든요. 지금 코리아 IT죠? 이거 어디 갔어? 코리아 IT죠? 여기서 이 date라고 하는 명령어를 치면은 현재 시간과 날짜 이런 게 나와요. 근데 이게 현재 시간과 날짜랑 다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저 그 버추얼박스에 있는 복원 기능을 사용해서 막 하다 보면은 이게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 아이고. 여기 안에다가 입력을 해줘야 돼요. 2023 뭐 04 24 그리고 시간이 17 47 48 됐네요. 48 뭐 00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제 데이터야 왜? 데이트죠? 데이트라고 하는 명령어는 현재 시간과 날짜를 그냥 그대로 알려주는데 이게 만약에 지금 현재 날짜랑 시간이랑 좀 다르다 그러면은 이 작업을 한번 해주고 나서 도커를 해야 돼요. 왜냐면 이 시간과 날짜가 맞지 않을 때 도커가 에러가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해봐야지 하고 이런 작업 쭉 하다가 도커 하려고 하는데 뭔가 실수한 거 없는데 막 에러가 난다. 그럼 이거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내가 원하는 날짜 시간이 현재 시간과 날짜가 잘 안 나온다 그러면은 이게 이 초까지 완벽하게 맞출 필요는 사실 없어요. 그냥 적당히 지금 현재 49분 됐으니까 49로 바꿔서 00초부터 하겠다 이렇게 세팅해 놓으면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도커를 해봤을 때 이제 가능할 거예요. 이것도 그냥 하나 알려드린 거고 지금 저는 문제가 딱히 없으니까 그죠? 현재 시간 날짜 잘 나오죠? 이때는 그냥 안 건드려도 돼요. 이건 이제 도커를 하다가 뭔가 알 수 없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이런 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셔라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쉬는 시간을 한번 가지죠. 쉬는 시간 가졌다가 다음 시간에는 요거 할게요. 지금 현재 코리아 IT 계정 하나 만들었고요. 실제 작업할 계정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거 하나랑
계정 하나 또 뭐 만들었죠? 퓨어 FTPD 데이터베이스만 관리할 수 있는 그 전용 계정 하나 만들어 놨고요. 자, 그리고 우리 이제 FTP 하다 보면 계정 또 뭐 필요했죠? 그렇죠. 사이트 1, 2, 3. 걔네들은 각각 사이트 1, 2, 3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만 접근할 수 있도록, 거기에 그 데이터베이스 한테만 권한을 줄 수 있도록 우리가 권한을 분리해서 아예 데이터베이스를 남겨주는 방식을 했었던 이거. 이것도 해보도록 하죠. 여기서부터. 자, 그럼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5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